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 모두 꼼꼼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를 지금 이제 신청하시는 동안에 잠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요, 참 좀 무겁네요. 어제 오늘 연이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1.6%가량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2.5%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480포인트대,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833포인트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주 주 초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2,5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주가가 중간에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현재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악조건,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SG증권 쪽이죠. 거기서 대량의 주식 매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이제 주가 조작이다, 아니면 CFD 계좌의 또의 문제다, 아니면 공매도의 문제다, 신용 쪽에서의 문제다,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의 어떤 그 카더라 통신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에 그 대량의 매도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일반 증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매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내용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사실 개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빨리 원인 규명이 돼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될 부분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는 이제 신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신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면서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곳은 바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리고 신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2차전지 쪽. 이쪽도 역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그 테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현재 이 파장이 그쪽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도 큰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 당분간은 일단 지금 현재 2차전지 쪽도 역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흔들렸을 때 2차전지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 쪽에서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쪽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장이죠. 올라갔다가 코스피가 25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25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변수들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2500포인트를 내려왔지만 오늘 오후장에는 2500포인트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 조정이라는 건 눌렀다 다시 또 반등 쪽으로 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 조정을 다시 또 하락 쪽으로 가나 베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미리 확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 조정 이후에 반등 나왔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노리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요, 이데일리TV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생방송이 진행 중일 겁니다. 자, 이데일리TV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 이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첫 번째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난티요. 네, 아난티. 오래됐어요, 지금. 오래되셨군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하고서는 몇 번 팔아먹고는 맨 꼭대기에서 걸려갖고 물 타갖고 지금 4,60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14,600원이요? 예, 예. 그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30%요. 30%요. 예. 30%에 지금 이것도 예. 지금 14,600원이면 예. 아이고 되게 오래됐군요. 이게 추가 매수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29,000원이었는데요. 해먹고 또 한 번 올라갈까 하고 산 건데 그게 네. 아이고. 그냥 오늘려 하다가 그렇게 이제 못 팔고 결국은 거기까지 내려왔어. 이 종목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예. 참 이제 막 올라가고 있으면 이 종목이 참 내가 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약간 좀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건 네.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굳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걸 떨어지면 좀 사볼까? 거기 네. 욕심을 내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욕심인 거예요. 예, 예. 그걸 내가 스스로 통제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요새 세 분들 거 보면서 네. 많이 공부를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 우리가 그때 좀 참을 줄 알아요. 절제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아나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너무 많이 샀는데, 너무 네. 높은 가격에 샀는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14,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예.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아난티는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뭐 골프, 뭐 리조트 이쪽 사업이 맞아요. 결국은 지금 이익은 지금 아마 최근에 보면 이익은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좋아질 네. 수밖에 없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아난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건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네.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손실을 좀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네. 이거를 이제 10,000원부터 우리가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은 저는 10,000원까지는 들고 가시고 10,000원에 네.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10,000원까지 오면 다시 한번 아무 올려주세요. 이상은 없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이상 없죠. 네, 이상 없습니다. 10,000원 오면 그때 연락 주세요. 꼭. 아우, 조금 속이 편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일진 파워 일진 파워.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에 네. 16,000원. 16,000원이군요. 이 언제 사신 거예요, 혹시? 산지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4월 달에 사신 건 아니에요? 수익도 봤었는데 네. 팔지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게 오래되셨다는 게 뭐 1년 이상 뭐 되신 건 아니죠? 예,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일진 파워를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 최근에 보면은 수익까지 왔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죠? 예. 네,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이 종목도 올라가다가 지금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시청자님께서 이 기업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특별히 큰 욕심이 없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제 올라왔을 때 잘 팔기만 하면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그 뭐 원전 관련주들 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막 작년에도 그랬어요. 뭐 소형 원전 관련주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지난해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쪽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일단은 일진파워는 주가가 많이 이제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 저는 16,500원 정도, 원전 쪽은 아직 이슈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16,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16,5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지금 제 시청자분께서 종목 이름하고 일단 지금 그러면 전화 연결이 지금 좀 약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떨어져서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락하는 장에서도 중간중간마다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나? 약간 우리를 좀 속이는 거죠. 하지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두면 이 방향을 잡아둔 가운데서 주가는 중간중간마다 또 꺾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꺾일 때 하락인가? 라는 의심을 또 하게 만들어요.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서의 반등은 당연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상승장으로 갔을 때 그 하락 역시도 여기에 좀 속으면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 중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편보 종목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23만 원에 네. 한 10% 정도 됩니다. 23만 원에 10%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어제 사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사셨어요? 네. 어쨌든 이게 실적이 나쁜가요? 지금 요번에 실적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자, 내용도 잠깐 볼게요. 아마 그 실적을 확인 안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전날, 바로 어제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대비 85%나 감소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되게 많이 감소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첨보 같은 네.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나왔고,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더 들어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뭐 29만 원 위에서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되게 오래, 뭐 2021년도, 2022년도 거의 3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럼 이럴 때는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됐고,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뭐 되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감은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이제 관련주로 막 이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쪽은 이번에 그러니까 SG증권 쪽에서의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2차전지 쪽은 단순하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외에 신용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흔들리면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이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그냥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실적이 어쨌든 안 좋게 나왔죠. 그죠? 80% 네. 이상 감소했다는 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첨보는 오늘은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등 나오면 매수 가격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2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없이 저는 반등 나오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첨보가 전해질 관련 업체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전에 실적 좋다고 그렇게 저기 했었는데 네. 1분기에 갑자기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뭐 특별히 이거는 사실 전해질 쪽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자 소재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2차 전해질만 100% 쪽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 쪽에서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그럼 원님 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사업은 혹시 뭐 다른 걸 뭘 하나요? LCD 반도체 첨가물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EMC 수지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근데 저 시청자분께서 이거 아예 안 알아보시고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런 아니,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2차전지 쪽인가? 그냥 투자해서 막무가내로 주가가 올라가게 바란다는 건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네. 저는 실적이 좋다고만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세히 안 알아보고. 들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는 종목에 대해서 볼 때 재무제표도 네. 다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다 확인할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계속 그냥 듣고서 매수하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첨보는 잘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네. 종목 투자하실 때는 하나하나 좀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좀 더 여기서 좀 하고 싶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다른 분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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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앞에서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기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BGF 에코 머티리얼즈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7,800원에 10%요. 7,800원에 10%요? 네네. 자, 이름이 어렵죠?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종목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네. 친구 하는 거 보고 같이 샀어요. 친구가 호는 걸 봤어요? 아이고. 네. 친구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친구분께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 종목 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사라고는 안 했어요. 자기 하는 거 보고 네. 제가 보고 나도 하고 싶어서 막 해봤어요. 그래요. 이 회사가 최근에 지금 그 뉴스가 좀 있었죠. 아마 그 주식 쪽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죠? 잘 모르시죠? 초보이시죠? 아예. 네, 네. 지금 이게 그 TSMC라는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이제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아마 친구분께서 그래서 네. 이제 뭐 단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 딱 이제 화면을 잠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알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많이 올라갔네? 그죠?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네? 라는 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네. 그 주식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걸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가면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많이 올라갔다는 건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내 종목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걸 많이 올라갔으면 저 종목 밑에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이 좀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앞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그래요. 반도체 쪽도 오늘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요.
이 종목도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저는 시청자분은 친구분 따라서 그냥 주식하지 마시고 네. 그냥 주식을 네.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 나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 하세요. 지금은 제가 그 초보이신 분들이죠. 초보이신 네. 분들이 어떤 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렇게 갔다가 손해가 되게 많이 커질 거예요. 네. 그러면 갑자기 친구분은 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괜히 원망을 할 거예요. 친구분은 막. 원망은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원망이 될 네.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친구는 왜 이걸 사가지고 나도 그거 사게 만들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8,000원 정도 일단 제가 보거든요. 아니면 네. 매수가 회복되면 7,800원이니까 얼마 안 차이가 100원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매수가 회복되면 그냥 파세요. 파시고 그 다음에 네. 주식이 어떤 건지 좀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회복되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ABL 바이오 네. 24,000원에 10%인데요. 네. 그걸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24,000원에 지금 매수하셨군요. 예, 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올라가면 되게 좋겠죠. 근데 평소에 주식을 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가 처음에 많던가요? 사가지고 조금 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가도 또 이렇게 많이 가지를 않고 네. 그러더니 그 뒤로는 쭉 빠지네 또.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지금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지금 시장이 예. 막 빠지면서 하는 종목들도 빠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지금 삼성전자도 되게 좋은 회사죠. 근데 이 종목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문제가 없이 시장 요인으로 빠졌다면 이거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조금 기다릴까요? 그렇죠.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다 모든 기업들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눌려 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빠졌으니까 팔아야 될까, 손절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예. 그건 선택에 대한 문제겠지만 만약에 손절을 했어요. 네. 그럼 했다면 미리 빨리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거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거나 오늘 반등 나오면 어때요? 그럼 주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네. 나는 밑에서 팔고 위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서 위에 샀다가 밑에서 팔고 또 위에 샀다가 또 밑에서 팔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주식을 사서 이 주식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이 드는 주식을 지금 찾을 거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세요? 그럼 그런 종목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ABL 바이오로 이거를 조금 더 만약 좀 더 네. 빠지면 더 자. 추매해도 가능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청방 시청자님하고 제가 그 질문과 대답의 의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시청자분께서는 ABL 바이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할까? 저는 근데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뭐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러면 빨리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지만 네. ABL 바이오는 어쨌든 가지고 있고 반등 나오면 24,000원 넘어가서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되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반등 시 24,000원 이상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퍼스코홀딩스요. 예, 42만 원에 10%요. 42만 원에 10%요. 이거 저가는 어디고 저가 어디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지금 높이 올라가가지고 저가에 더 들어갈까 하는데요. 저가가 어디예요? 일단 첫 번째로 잘못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이거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몰라가지고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매수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하실? 이게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 더 들어가면 손해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하시겠어요 추가 매수를?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실이라도 그렇죠. 이거는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철강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자회사의 그 2차전지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렇죠. 중국 쪽 모멘텀도 뭐 붙어가지고 올라가긴 했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빠집니다. 지금은 이거 그럼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제가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35만 원 아래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그렇죠. 나중에 포스코 기다리다가 사든지 다른 걸 그쵸. 사든지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종목이 사고 싶으시면 저는 25만 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25만 원이요? 네. 이 위에서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매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우리가 사고 나서 이제 방송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사기 전에 물어보셔도 된다고요. 사기 전에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 종목은 저는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에 나가요. 30몇만 원까지 아니면 25만 원까지도 간다 이거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네, 확실하게 뭐 그게 네, 아니라 정확한 지금은 건 어쨌든 아니고. 네,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시청자분한테는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매니저님 모습 보면 항상 즐거워요. 네. 셀바스 AI. 네 말씀. 셀바스 AI 네. 24,000원에 50%요. 아 24,000원에 50%요. 예. 아하. 아니 근데 종목이 안 즐겁잖아요 지금. 예? 종목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거 언제 사시는 아니, 거예요? 제가 이거 사고 나서 매니저님 말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참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유상증자까지 한번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빠져서 샀더니. 근데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게 빠진 원인이거든요. 사실은. 네.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락이 지금 잡힌 게 아니에요 또. 네.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잠깐 반등 나왔던데 24,000원 매수가하고 차이가 몇백 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죠? 네. 이거 매수가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에 일단 오면 나오세요. 왜냐면 비중 50%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갑자기 하락으로 이제 눌리게 되면은 15,000원, 만원까지도 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50% 비중인데 손실이 크죠. 그쵸? 네. 그 거품이 다 빠지는 거네, 그죠? 그쵸, 맞아요. 급등 후에 이게 빠지는 자리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종목은 하락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데 거기서 비중 50%를 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아, 예. 네. 매수가 오면 반등 나오면 오늘이라도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이 종목 아니라도 네. 오늘 오전에 1,900 얼마 올랐어. 팔으려다가 안 팔았거든요. 다시 또 기회 주면 파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주말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멘토님들이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뭐 시장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주식을 어떤 조건들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배제시켜 놓고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식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연회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주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또 그래야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세비캠, 자, 매수 가격이 지금 11만 원이고 10% 매수하셨네요. 자, 세비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빠지네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하고부터 지금 주가 이제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건 근래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시장이 눌리면서 이제 빠졌으니까 코스닥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 코스피 지수마저도 이 낙폭이 좀 있다 보니 종목들이 같이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또 이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한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하락이 지금 아직 멈추진 않았습니다. 멈추진 않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왕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다면 8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을 줬을 때 주가가 올라오면 105,000원에서 11만원 정도 손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는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85,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65,100원이라는 가격, 이 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흘러내린다면 물량은 좀 줄여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105,000원에서 11만원 정도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매수 가격은 13,670원에 10% 비중,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13,670원 가격,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눌렸죠. 그런데 이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그 다음에 중국, 이 대통령의 발언이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부득이하게 피해를 좀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대만 관련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또 한번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또 외교부에서 이 사실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 좀 우호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또 지나가는 또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지만 지금은 일단 10% 정도의 비중이고 13,670원의 가격이라면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기업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8,000원 정도 간접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1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눌리는 걸 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 가격은 125,000원에 16%네요. 자, 125,000원. 이 종목도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 많이 눌려 있거든요. 추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급등하기 전 주가인 6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매수한 가격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비중을 뭐 10% 많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단가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많이 떨어뜨리려면 그만큼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세트론 헬스케어를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65,000원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역시 아직 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눌림목이 아니라 눌림목이라는 건 눌리고 나서 반등을 줘야지 이제 거기서 눌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65,000원 아래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이마트인데요. 네, 예, 12만 1,000원에 10%고요. 121,000원에 10%세요. 네. 어, 이게 10만 원 아래까지 빠질 줄은 몰랐는데, 네. 네, 계속 빠져 내려가네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1,000원인데요. 그럼 몇 달, 거의, 그렇죠. 올해 주가 빠질 때, 한 6월쯤에, 지난해군요. 올해는 네, 아니죠. 네. 지난해죠. 그죠? 네.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예. 계속 이제 반등 가능성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좀 가려가지고 다 못 보니까 제가 이 흐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자, 이 회사의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의 예.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주가의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는데, 그죠? 예. 하락으로 저는- 내려가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네. 주식을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거나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간다는 예, 예. 거잖아요. 내려가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면 나는 자칫 잘못해서 평생 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면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네. 이마트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마트가 장기적으로 2013년도, 2015년도 이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생활의 어떤 패턴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1인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봤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주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 스마트폰으로. 네. 온라인 쪽에 주문이 많잖아요. 물론 온라인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마트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하고서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마트도 거의 약간의 도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121,000원이잖아요. 12만 1,000, 예, 예.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번 반등 115,000원 정도에서 120,000원 정도? 지난번에 한번 반등 나왔었죠. 그죠? 네네. 다시 한번 기회 주면 그때 저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가 네. 원래 경기 방어주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경기 방어주라는 게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기 방어주, 통신주 경기 방어주다,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의미상의 구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현재가가 최저가 개념은 아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렇죠. 개념이시란 말씀이시죠?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매수한 가격이 네. 그렇게 걱정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네. 필요는 없고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혹시나 너무 길게 가져가다가 혹시 그 타이밍 놓치실까봐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아, 그럼 제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네, 보네요. 맞아요. 그렇죠?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메이더요. 네. 53,500원에 30%요. 53,500원에 30%. 예, 예. 자, 이 종목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죠. 올라갔다가 탁 눌려가지고 빠졌네요. 예, 근데- 올라왔을 때 정리를 안 했더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요. 게임주잖아요. 예, 예. 게임주 중에서도 변동성 크기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셨으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과거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 요 6만 원 가격이 6만 원 가격이라는 이 고점 이 가격이 물량 소화가 좀 돼야 돼요. 예. 물량 소화만 되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이드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6만 원 돌파하면 한번 탁 위로 쏠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눌리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6만 원 넘어갔을 때 잘 보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저 한 가지. 그 요번에 그 내일 이제 신작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 나오면은 뭐 조금 이슈가 될까요? 그건 그 이슈는 이미 앞전에 올라올 때 반영된 거예요. 아, 그게 반영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이슈가 반영되려면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뭐 앱스토어에서 매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매도인지 그런 게 찍히면 그 다음에 반영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기대감으로. 예. 네, 그래서 이메이드는 그 게임 출시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 HMM 네. 예, 28,000원인데 네. 앞으로 전망 좀 부탁합니다. 28,000원이요? 예, 예. 오래되셨군요, 이 종목도. 네네, 오래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길게 봤을 때의 전망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죠? 근데 네네. 해운업이라는 건 이제 경기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경기하고 연관이 큰 사업인가요? 작은 사업인가요? 경기하고 연관이 크다고 그렇죠. 보여야 되죠. 그죠? 경기를 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물량도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운업이 좋아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지금 소비가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 비즈니스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점의 어느 구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올라갈 일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더 떨어질 일이 많이 남아있나요? 올라갈 일이 있다고 그쵸.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는 거의 이제 떨어질 만큼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떨어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거의 이제 힘든 만큼 많이 진행이 됐죠. 거기다 주가는 경기의 선행이에요. 경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가는 더 많이 빠졌겠죠, 미리. 그렇죠. 그래서 HMM은 지금부터는 길게 본다면 괜찮아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회사는 그 해운주잖아요. 우리가 해운주하고 같이 묶여서 조선주도 같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면 조선주 좋아진다. 근데 조선주는 지금은 보면 안 돼요. 해운주는 괜찮다라는 거죠. HMM은 매수가 가격 28,000원이니까 저는 기다리셨다가 3만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수익에서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근데 이게 회사가 그 뭐죠? 민간 이양인가? 그 있잖아요. 저기 공기업 지금 산은하고 해충공에 묶인 자금을 털어내고 네. 민간 위탁인가? 그런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예전에 한때 해운주들이 현대상선하고 뭐 해운 쪽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적자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살려놓은 회사, 어쩌면 살려놓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회사의 중요한 부분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해운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상선 비용, 그 배를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컸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네네. 회사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네. 다른 부분에서 뭐 어디가 엮여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풀리고 이미 풀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저 알데우젠을 샀거든요. 어떤 종목이요? 알데우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000원에 네. 수급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하길래 네. 그 샀더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을까? 매수가 가장 갈 수 있으려나? 그게 걱정돼서. 혹시 매수 가격하고 수급면에서 비중이 외국인들이 계속 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사봤더니 지금 되게 급하신 것 같아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제가 못 들었거든요. 얼마 하시죠? 매수 가격은 55,000원이고 네. 비중은 15%입니다. 55,000원에 15% 사셨군요. 네네. 사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죠.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이 있길래 괜찮겠지 했더니 네.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 수급을 보면 안 돼요. 기관 쪽 수급을 봐야 돼요. 네. 이 기업의 주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가 그걸 보고서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는 올라갔었어야죠. 계속 샀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직 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저점은 안 잡혔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4만 원 위쪽에서 주가의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4만 원이요? 네, 4만 원 위쪽에서 한번 올려주면 거기서 물 좀 타도 괜찮을까요? 굳이 탈 필요는 없어요. 4만 원 정도. 네, 굳이 탈 필요는 없고 왜냐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51,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1,000원 가면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이 물량떡을 보니까 48,000원대가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그 매도가 많이 걸려 있다고요? 48,000원대가 원래 그 물량 그 매도라는 그 우리가 매물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물대. 매물대로 봤을 때 그 가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마 호가창을 보셨던 것 같아요. 호가창에 보니까 그 가격대에 많이 물려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5만 원 부근이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가장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51,000원 정도, 5만 원에서 51,000원 정도의 이 가격에서 빠져나오라는 것도 매물대가 그 가격이 가장 많고 48,000원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물을 탈 4만 원대까지 하면 물을 타지 말라고. 타지 마시고. 네, 타지 그렇게 마시고. 하고 네, 얼마 51,000원. 기간이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기간은 어떻게 또 알 수 있겠습니까? 기간 정도는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간 신경 쓰지 마시고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1,000원 넘어오면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도 종목 상담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배우러 온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무료 강연이니까요. 시장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떻게 매수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